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아주 우량주처럼 또 성장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한국분들이 투자 원하신다면 뭐 자기가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크게 뭐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좋은 회사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심학습 시간입니다. 지난 약 3, 4개월 전에 저희가 6월 달에 리츠라는 분야를 심학습 시간에 한번 다뤘습니다. 오늘 심학습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리츠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설명드린 간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일종의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투자자와 부동산 자산 중간에서 투자자 대신에 부동산 자산에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고 그거를 잘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한테 안정적으로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츠 회사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장점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고배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츠 회사는 보통 일반 상장 기업들보다 배당을 높게 줍니다. 그리고 리츠 종목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S&P 500의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보통 일부 포션은 항상 가져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monthly income,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절차도 복잡하고 금액도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리츠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언제든지 원하실 때 주식을 처분하시게 되면 쉽게 현금화,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리츠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인데요. 보통 부동산 좋은 물건을 찾고 또 그 부동산을 잘 운영하는 게 이게 개인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대신에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잘 운영해서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리츠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파이 차트 두 개는 지난 10년 동안 리츠라는 이 섹터, 인더스트리 이 분야가 커졌고 종류도 다양해졌고 각 리츠의 분야들이 더 확장되거나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얼 쪽의 리츠의 한 분야인데 이 부분이 2010년에는 전체 리츠 인더스트리의 약 9%를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32%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거에 주된 이유는 예상하시겠지만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인터넷 속도를 원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스마트폰의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전파를 원활하게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셀타워를 세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 이커머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이커머스를 서포트하기 위한 물류센터 이쪽 분야의 산업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10년간 리츠 전체 인더스트리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전반적으로 8%에서 23%까지 제법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앞서도 설명드린 셀타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타워나 크라운 캐슬, 데이터 센터 리츠로 유명한 이큐닉스, 디지털 리얼티 이런 회사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몰, 그다음에 쇼핑센터, 오피스 이런 쪽의 리츠 회사들은 이미 코비드 이전에도 전체적으로 성장이 더딘 거를 트렌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비드 이후에 이 리츠 각 분야별로 이 퍼포먼스 수익률을 보시면은 앞에 설명드린 데이터 센터, 셀터, 인더스트리 이쪽은
견실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런 호텔, 몰, 오피스 이런 쪽들은 여전히 이 코비드 상황 이후에 더 수익률이 안 좋아지거나 수익률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심학습의 주인공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여기 monthly dividend 컴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자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long-term net lease agreement, 즉 10년에서 20년 장기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상 가능한 월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은 배당의 귀족주, 즉 S&P 500의 3대 배당 귀족주 중에 하나고요. 보시다시피 지난 약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약 4.5% 성장시키면서 주는 회사고, 그래서 배당률이 약 4에서 5% 정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얼티 인컴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지를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시면은 약 85%가 이 리테일 쪽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때문에 리테일 쇼핑몰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리얼티 인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수 소비재, 즉 약국, 편의점, 그리고 식료품 마트, 이런 페덱스 같은 이런 물류 관련된 회사들이 주요 테넌트들입니다. 이런 테넌트들이 굉장히 코비드 이후에도 타격을 적게 받았고, 그리고 이런 테넌트들의 상당 회사들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테넌트입니다.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 이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이 코비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83% 가까이 임대료가 거쳤으며, 그리고 투자 등급이 좋은 그런 테넌트들은 거의 99% 이상 임대료가 거쳤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얼티 인컴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손익 관련된 파이낸셜 지표인데, 우측으로 계속 상향하는 매출과 이익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2020년 코비드, 그리고 2021년에도 코비드가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리테일 쪽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영업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리츠 회사의 캐시플로우에 해당하는 AFFO,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70에서 90% 사이로 배당이 나오고, 특히 지난 90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배당을 증가시켜주는 아주 우량한 배당의 귀족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얼티 인컴과 비교할 수 있는 S&P 500 인덱스와 이커머스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프롤로지스라는 리츠 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관련된 ETF 뱅가드의 VNQ의 지난 5년 동안 주가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으로 지난 5년 동안 프롤로지스가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S&P 500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부동산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이긴 했지만 그렇게 IT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얼티 인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동안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났으면서 먼슬리 배당을 꾸준히 실행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보유할 만한 주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좀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에 대한 영향이 리얼티 인컴에도 상당 부분 왔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만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리얼티 인컴도 코비드 전 대비 주가가 낮은 마이너스 2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 이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프롤로지스 같은 리츠 회사는 꾸준히 주가가 빨리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리얼티 인컴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두 가지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코비드-19과 슬로우 글로벌 이코노미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인 리테일 쪽의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코비드-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아무래도 다운이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료를 걷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코비드 이후에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은
이 리얼티인컴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티인컴도 향후에는 코비드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이쪽에 부동산 투자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티인컴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부동산 리츠는 넷 리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도 트리플 넷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사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면은 세금, 관리 그리고 수리 이런 비용들을 보통은 주인이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트리플 넷 리스는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임차인이 내기 때문에 부동산 오너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얼티인컴은 이런 우량한 임차인에게 트리플 넷 리스를 장기로 함으로써 지금 코비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런 아주 건강한 캐피탈 스트럭처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동산 회사 리츠는 자본 조달 비용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높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좋은 회사 등급을 갖게 되면은 캐피탈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져서 향후 부동산 투자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리얼티인컴은 향후에도 코비드 상황만 잘 극복을 하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님. 리얼티인컴이라는 회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고 다른 회사 기관에 있을 때 은퇴하신 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서 큰 이득을 드린 경험이 있어요. 일반적인 리츠의 특징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나 거의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최근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지역적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10년에 2배 정도 성장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왜 일반 아주 우량주처럼 또 성장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가는 주가대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배당률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률을 낮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셋을 시키는데 오는 좀 특별한 리얼티인컴 지속적으로 그 4% 5%대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2010년에 30불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60불대로 올라온 상황이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리츠를 운영하는 운영 회사에서 페럴 텍스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이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요율이 일반 텍스를 낸 주식 회사의 배당주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T&T가 5%다 하면은 이미 5%는 세금을 내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 캐피털 게인 텍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5% 내외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25%에서 많게는 37%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안 좋은 단점 중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할 경우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특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추천할 만한 대상은 20, 30대 젊은 층은 아니고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40, 50대, 60대 이상 이 중에 폴폴로의 하나를 가져가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얼티인컴이라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나름 고배당을 한 번도 과거 50년 동안 안 그러니까 빠짐없이 주고 지난 90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올려줬다는 건 참 대단한 건데 특히 이번에 코비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얼티인컴이 투자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84% 이상이 리테일인데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진의 경영 능력과 어떤 캐피탈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부동산 관련 그 리츠들을 봐도 훨씬 더 포지셔닝이 잘 됐고 리스크를 많이 분산이 돼 있고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리테일 비즈니스의 캡 레이시오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테넌트들과 장기적인 임대 계약을 하고 또 다행히 이번 코비드가 터졌지만 또 이런 필수 생활용품을 파는 이런 마트나 약국들은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투자 원하신다면 뭐 자기가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도 크게 뭐 손해 보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드린 리츠가 이제 포트폴리오 디버시피케이션의 차원에서 그렇죠. 뭐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그렇죠. 그것만 딱 하면 또 안 됩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섞어서 지난 리츠 방송 때 예. 많이 또 이게 말씀 다뤘고 드렸기 때문에. 했고 리츠가 이런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투자 대상 기업이 수백 군데입니다. 네.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국분이 투자해도 크게 손해 안 볼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모 기사에서는 네. 리얼티 인컴 티커로 알파벳 O인데 네. 이게 S&P 500의 3대 배당 귀족주라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아주 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리츠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셀 타워들을 많이 투자하는 아메리칸 타워나 크라운 캐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는 이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그다음에 네. 물류 쪽의 프롤로지스 이런 회사들 리츠에 비해서 리얼티 인컴의 장단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특화된 거 특히 이제 확실한 거 네.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좀 적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짜죠. 배당을 원하시면은 그거 뭐 아메리칸 타워나 오랑은 좀 비교하기가 좀 네네. 하고 그다음에 항상 리츠를 원하시는 폴리포니아는 5만 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레지던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30%에서 많게는 6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10불 대 레지던셜은 많아요. 그 대신 배당 혹시 10% 가깝게 그렇죠. 배당률로 치면 주가가 낮으니까. 예, 근데 뭐 잘 따져 보셔야 되고 네네. 뭐 리츠가 이렇게 디폴트 프리는 아니거든요. 망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핏의 80%에서 90% 가까이 네.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 10%로 먹고 사는데 네. 굉장히 그게 띵하거든요. 네. 되게 확실한 그 만틀 인컴이 제공이 되고 그 캡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예.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특화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요즘은 다 이커머스. 예, 그렇죠.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커질 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오랑 좀 비교해서 같이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병원, 하스피탈, DOC라는 것도 있어요. 배당률 적정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성이 있는 것들을 보고 주가의 동향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서로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네. 자주 네. 디비든 인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셀프 스토리지 같은 거. 네. 미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면은 네. 셀프 스토리지도 PSA 같은 것도 특히 퍼블릭 스토리지. PSA를 내가 얘기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퍼블릭 이 근처에도 엄청 많습니다. 퍼블릭 스토리지. 네, 오늘도 유익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학습 시간에는 리츠 그 중에서도 배당의 귀족주 리얼티 인컴 티커로는 알파벳 O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라는 회사가 배당의 매력 그리고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꼬먹고 알맞고 훌륭한 주식인데 주의할 점은 또 이런 리츠 회사들은 다른 IT나 성장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리츠 회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티 인컴이라는 좋은 리츠 회사도 있지만 또 각 분야별로 에너지, 병원, 또 셀터 이런 쪽에 다양한 좋은 리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심학습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